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날이 많이 좋아졌어요, 교수님. 글쎄 그쵸? 말이에요. 나는 오면서 항상 바쁘다 지나 보다 이 시간에 퇴근하는 게 글쎄, 예, 적어도 올해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푹 해갖고 완전히, 뭐 3월이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봄이 온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봄 시작에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교수님은 건국대 병원 치과 양악수술센터의 김재승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때 뭐 별로 시간이 안 흘렀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다음 주, 3월 말 정도까지 수술이 이제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어요. 조금 시간이 나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진 않겠지만 좀 어디 좀 끝날까요? 왔다리 그 여행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운동도 좀 해야지. 너무 고무같이 살만 찐 것 같아요. 아닌데 지난번이랑 비교했을 네? 때 그렇게 살 많이 안 찌셨어요? 아, 제가 얼굴이 좀 작아서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셀프 칭찬을. 아니 어렸을 때는 얼굴이 작아서 나는 얼굴이 그 머리통이 작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가 좀 잘 안 되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컴퓨터도 용량이 좀 많아야지 되는데 컴퓨터가 조그마하면 아무래도 용량이 딸린 것 같죠. 네. 지금 잘 켜져 있는데 플러스를 한번 누르면 될까요? 아니 지난번에 교수님 그 사진 젊은 시절의 사진을 봤잖아요. 그때 진짜 잘생기셨던데요. 지금도 물론 아니 뭐 과거야 뭐. 맞아요. 선생님 오늘 제 의상 어떠세요? 글쎄 너무 저기 그 화려해서 그쵸? 내가 눈 들 곳을 모르겠네. 오늘 여 박사님께서 선물로 네, 주셨는데 네. 이렇게 또 입고 나왔습니다. 예쁘지 않나요? 너무 저기 잘 어울리고 네. 화면이 전반적으로 화려해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봄이어서 또 이렇게 좀 화사한 색깔로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주제가 어떤 내용이죠? 오늘은 안면 비대칭의 비수술적 치료랑 그다음에 수술적 치료. 사실은 이제 제가 양악 수술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양악 수술에 대해서 뭐 심리학이나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좀 약간 구름 잡는 얘기가 많았는데 오늘은 실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솔직히 이 안면 비대칭이 조금이라도 없는 분이 없거든요. 그렇죠. 모두가 다 안면 비대칭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오른쪽 얼굴이 조금 더 크고 여기 그 광대가 더 많이 튀어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뭐 69%는 뭐 2mm 정도의 안면 비대칭, 뭐 한 5%는 3mm 비대칭이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분석해서 논문도 나오고 통계도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안면 비대칭이 없어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니죠. 다 누구나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 있잖아요, 개. 바다에 사는 개 보면 어떻게 손이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손이라 그러잖아요. 집게가. 그건 비대칭이죠. 그렇죠. 근데 그 비대칭을 그 집게는 자기의 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비대칭은 어느 정도의 비대칭은 이제 앞으로 내용에 나오겠지만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뭐 사실은 그 한 3, 4mm, 5mm의 비대칭이 있는데 그거 갖고 맨날 거울을 본다? 그거는 그 거울을 본다는 그 자체가 좀 심리적으로 질병은 아니지만 비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제 그 미묘한 차이를 이제 본인 스스로 아는 거긴 하지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안면 비대칭이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체는 다 비대칭 아니겠어요? 맞아요. 왜 그런지 너무 아니 이해가 심장도 안 한쪽에 돼요. 있잖아요, 왼쪽에. 맞아요. 그다음 폐도 그게 조각이 다르잖아요. 한쪽은 그 3등분 돼 있고 하나는 2등분. 크기도 다르죠. 그다음에 간도 오른쪽에만 있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쪽 손을 같이 잘 쓸 수 있다면 참 편할 것 같은데
아무리 양손에 힘이 똑같이 들어와도 쓰는 한쪽이 생기게 돼 있다고요. 그거를 눈에서는 주시, 한쪽 네. 눈을 주로 봐요. 그 다음에 귀에서는 한쪽 눈만 주로 듣죠. 그쵸. 그러니까 핸드폰을 이쪽에 들었다, 이쪽에 들었다, 그렇게 하지 하지는 않잖아요. 않죠. 주로 이제 한쪽으로만 주로 쓰는 게 있죠. 오른손잡이면은 이렇게 오른손. 나는 왼손으로 주로 들어요. 왼손. 오른손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대칭은 앞으로 내용에서 나오겠지만 그 우리가 확연할 때 우리가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금 있는 거 갖고선 막 그 신경 쓰면은 그거야말로 더 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오늘도 상담 오신 분이 있는데 그 비대칭에 대해서 자꾸만 그러는데 그거는 그 수술할 비대칭은 아니죠. 비대칭이라고 하면 아주 심해서 한 10m 앞에서 봤을 때도 좀 눈에 띄는 정도.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오늘 교수님께서 안면 비대칭을 비수술적으로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술적으로 치료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며 그렇죠. 어떻게 치료할 수 어떻게 있는지 이거 눌러서 알려주시면 좋을 시작하나요? 것 같아요. 네. 네. 이혜니님께 선생님 멋지세요 해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꾸만 여러 가지로 떨어지는데 저기 칭찬을 받으면 조금씩 젊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비대칭 그래서 여기 화면에 크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게 그 비너스의 탄생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몸을 틀고 있죠. 네. 그래서 고개도 틀고 있고 이 보티첼리의 그림을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고개를 틀고 그다음에 몸을 이렇게 여성분들이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날씬하게 보기 위해서 하는 거. 각선미가 보이는 자세. 그렇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생동감 있어 보이죠. 똑바로 증명사진처럼 찍어 있으면은 생동감이 떨어진다고요. 근데 맞아요. 살짝 이렇게 그 트랜스 무슨 포지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하면은 생동감이 있고 입체감이 있어서 보여요. 그래서 이런 비대칭은 신들도 따라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탐 크루즈 보면 여기가 가려서 그러니까요. 이상한데, 잘생긴 얼굴인데 이거 좀 이렇게 치워볼까요? 이 탐 크루즈도 네. 치아가 하나 없다 그래요. 이쪽에 진짜요? 이쪽에 하나 없죠. 이쪽에 요게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가 요즘은 이제 이도 해놓고 교정도 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몰랐어요. 이렇게 너무 넘어가서 얼굴이 이렇게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대에서 찍은 사진을 제가 봐도 그 얼굴의 비대칭이 아주 확연해요. 근데 이제 지금 나이가 들고 그래갖고서는 점점 그게 없어졌죠. 그래서 그 영화 배우들 보면 일부러도 이렇게 입술이랑 눈이랑 게 실구레트려갖고 실구레트인다는 말 아시겠어요? 표정 이렇게 해갖고 맞아요. 조금 약간 험나게 보인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탐 크루즈도 저렇게 비대칭인데 잘만 나가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해필리 에바 애프터님께서도 비대칭이어도 아름다워요 해주셨어요. 비대칭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요? 비대칭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근데 이제 비대칭이 있으면 여기 보이시죠? 요게 똑바른 얼굴. 네. 맞나요? 그게 살짝 요게 비대칭인 것 비대칭이고 요게 똑바른 얼굴, 요게 이제 비대칭 얼굴이죠. 이렇게 네.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비대칭 얼굴이. 약간 조금 어때요? 그렇게 긍정적인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슬퍼 보이죠? 네. 슬퍼 보인다. 그래서 비대칭이 있으면 한쪽 입술이 내려가면 그 내려간 거에 우리가 즐거울 때는 입꼬리가 올라가고 슬플 때는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죠. 근데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갔어요. 어떤 느낌이네? 불안정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인상을 볼 때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이 보면 저 사람 밝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분위기가 좋다. 네. 내려가 있을 때 저 사람 항상 우울해.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요새 4명 만났어요. 그러면 아주 밝은 사람, 그냥 보통인 사람, 우울한 사람, 또 한 사람 뭐 있지? 모르겠습니다. 변덕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불확실성이에요.
그래서 우울 모드면 그냥 우울 모드, 그래, 그럼 우울하니까 하자. 근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 힘들다. 그게 제일 어렵죠. 그래서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얼굴에 비대칭이 있으면 불안정하다. 불안정한 느낌이 나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대화할 때 좀 힘이 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해피네이버 애프터님께서 저분은 교정받은 사례인가요? 주셨는데 이게 그림인 거죠? 저 그림이에요, 그림. 여기서 이제 그림을 아주 예쁘게 정교하게.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원빈도 눈두개, 나도 눈두개님께서요, 교수님 재밌는 질문 주셨어요. 대칭적으로 못생긴 것하고 비대칭적으로 잘생긴 거. 그래서 그 잘생겼다는 말이 네. 그 정도의 문제거든. 정도의 약간 좀 문제. 주관적인 기준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객관적으로. 그래서 그 잘생겼다는 거는 제가 얼굴의 형태학에서 쭉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그 얼굴이 잘생겼다 그러는 거는 1번이 뭐냐면 얼굴의 대칭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가 비율. 비율이요. 코가 잘생겼는데 턱이 조그매. 그러면은 비율이 안 맞죠. 그쵸. 그다음에 그 비율. 근데 눈이 너무 조그맣다. 근데 눈은 보는 데는 잘 보이는데 눈이 조그마면 또 비율이 안 맞는 거. 그럼 그다음에 세 번째가 색깔. 얼굴이 좀 하얀 게 그 투명한 피부가 이제 그런 그 세 가지를 찾으라 그러면은 그 세 가지. 그래서 피부과를 그렇게 가시잖아요. 그쵸. 약간 그래서, 이제 배꼽 같은 피부를 위해서 많이 가죠. 그래서 그 중에서 대칭이 왜 그러냐면 비대칭이 있으면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좀 우울해 보인다. 근데 대칭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사람들은 남의 비대칭은 잘 못 봐요. 맞아요. 왜냐면 상대방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강의를 준비할 때나 그 탤런트들, 우리나라 탤런트는 잘 이제 못 사용하니까 탤런트들 이렇게 어떻게 됐나 보려고 그러면 정면에서 찍은 사진이 고장 나오는 게 중고등학교에 찍은 거 있죠. 그때 사진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카메라로 찍을 때는 정면으로 증명사진처럼 찍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래요. 저 증명사진을 찍어보니까 여권사진 찍으니까 얼굴이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다음에 여권사진을 요렇게 하고 찍으세요. 이렇게 살짝. 우리 철이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센스 있는 사람은 살짝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틀고서 살짝해서 애교 있게 찍어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순박하고 그런 거 별로 안 생각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해서 찍죠. 정자세로. 센스 있는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근데 비대칭은 이제 아까 말씀한 거죠. 자기가 본다고, 자기가. 아주 심하면 심할수록 더 힘들겠죠. 그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사진은 이제 한 21살 때에 그 자기가 자화상을 그린 거예요. 내 얼굴 삐뚤어졌는데 뭐 어떡하겠어. 그냥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잊을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다행스러운 게 얼굴이 비대칭이었을 때 별명은 별로 안 붙어요. 오히려 더 별명을 부르기가 조금 상처를 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상처를 주는데 보통 턱이 나오면은 턱돌이든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비대칭이 있는 경우는 딱히 없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거는 다행스러운 건데 본인들이 많이 느낀다고요. 그래서 그런데 비대칭이면서도 이제 치아가 이렇게 틀어진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아주 2살 때, 3살 때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예쁜 얼굴이었다가 예쁘잖아요, 애들. 응? 눈도 크고 얼굴에 비해서. 근데 자꾸만 이제 성인 될수록 눈도 작아지잖아요. 왜 작아지죠? 얼굴이 커져서? 얼굴이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턱이 점점점 자라나면 이제 삐뚤어 자라게 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컴플렉스도 느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본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치아가 안 맞을 정도로 이렇게 비틀어지면 그때는 좀 거울 보기도 싫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턱이 삐뚤어진 거지 치아가 삐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대로 잘 그냥 뭐 수술 안 하는 경우에는 잘 지내면 되는데 그게 그 턱이 삐뚤어지면서 치아까지 삐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치아가 싫어. 아니, 치아도 싫겠지만 음식 씹을 때도 그러니까 좀 자기가 불쌍할 것 싫어한다니까요.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요. 그래서 그 이를 잘 닦아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닦으면 이분이 49세 한 저기 45세인가 그래요. 근데 이가 이렇게 빨리 망가졌어. 그거는 싫으니까 관리를 잘 안 한 거예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비대칭이 그러니까 부정교합이라고 그냥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가 잘 안 맞으면 정말 이 닦기도 좀 곤란해요. 왜냐면 우리가 마루 같은 것도 이렇게 마루 쪽이 정확히 나 있으면 그걸 청소하기가 좋은데 막 울퉁불퉁하면 청소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이 닦는 게 바로 청소하는 건데 그래서 그 소홀히 한다고. 거기다가 이제 입이 이렇게 벌어지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음식물이 이에 이렇게 달라붙어요. 특히 잘 때. 풀 붙는 것처럼. 그래서 그 염증도 생기고 충치도 생기고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이가 이렇게 잘 오므라들지 않으면 자정작용. 우리가 이를 안 닦아도 그냥 옛날에 원시인 다 괜찮았잖아요. 맞아요. 안 닦고 살았죠, 그 그때는. 음식을 씹어 먹는 거, 씹는 거에 의해서 닦여지는 거예요. 아, 저절로요? 그 다음에 충치가 이 안쪽은 안 생겨요. 혀 쪽은 안 생기다고. 안쪽에 충치 생긴 거 봤어요? 안 생기죠. 거긴 맨질맨질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꾸만 혀가 안쪽 이를 자꾸만 닦아주는구나. 닦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대칭이 있으면 치아도 삐뚤어지면 그 이라도 잘 닦으셔야 되겠다. 그게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안면 비대칭이라 그러는데 안면 비대칭은 뭐라고 정의하냐? 그래 비대칭인데 조금 있는 비대칭, 많이 있는 비대칭. 근데 많이 있는 비대칭은 어느 정도냐? 한 10m 밖에서 봐도 눈에 띌 정도가 되면 그게 안면 비대칭. 정말로 우리가 치료를 할까 고민하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10m 거리에서 누가 봐도 보면 그렇죠. 비대칭 있는 경우에. 아니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건지. 어떤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계속 걸어다니면 어떻게 보이죠? 좀 이상해 보이죠. 그쵸.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치아가 잘 맞는 비대칭, 치아가 잘 안 맞는 비대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악수술할 때는 치아가 잘 맞는 비대칭은 그 대상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별로 원치 않아요. 왜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옷을 살라 그럴 때 옷이 이렇게 해서 지퍼 아니면 네. 단추는 잘 채워져요. 이렇게. 그러면은 기능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죠. 그쵸, 추울 문제 때 없는 이걸 거죠. 닫아야 닫을 수 있는 되니까. 거니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옷이 요즘은 이게 이제 모양이 위주니까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저기 남극 북극에 가서 이 지퍼가 안 채워져. 너무 힘들죠. 너무 춥고. 그러면 바람이 들어와서 안 되잖아요. 근데 옷은 이렇게 비대칭 삐뚤어졌는데 지퍼는 잠 거죠. 네. 그럼 괜찮은 거예요, 기능적으로. 근데 이런 그 이까지 안 다물어진다. 그러면 지퍼가 잘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흔히들 우리가 기능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엄마 아버지가 안 해줘 잘. 이가 잘 다물어지는. 맞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그냥 웃으면 없어지거든요. 웃을 때 이렇게 삐뚤어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도 안 맞아. 그러니까 좀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치아가 안 맞으면 부정교합이라 그래서 어떤 그 치료 목적으로도 조금 더 그렇죠. 해야겠네요. 그래서 수술을. 이제 그런 거. 그래서 보험으로 될 때는 한 1cm 정도 어긋나면 보험이 또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있는 건 안 되고 많이 되는 것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화면으로 잘 보일지 모르지만 이제 아기 때는 나무네요. 너무나 귀엽죠. 요게 뭐 한 성장하는 3살, 4살 때인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걸로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살 때, 4살 때. 이 화면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거꾸로 가갖고 요게 그 다음에 국민학생. 너무 귀여워요. 그 다음에 국민학교 고학생. 네. 이게 저한테 실제로 수술한 사람이에요.
아, 이분이요? 근데 이제 그걸 그림으로 한 거지. 사진을 나한테 이제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요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다 비틀어졌지. 그쵸? 이 고등학교 때부터 주로 많이 그 다음에 나타나나요? 이제 사회인,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래갖고 저한테 이제 수술해서 이제 얼굴이 바르게 된 거죠. 아, 이렇게 되는데, 이 조카 애들 있어요? 네, 있어요. 굉장히 귀엽지 않아요? 네, 귀여워요. 근데 걔네들이 다 크면서 이제 얼굴이 점점 삐뚤어지는 거야. 그럼 본인도 그렇지만 부모가 마음이 아파요, 사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젊었다 그럴까? 근데 이제 손녀가 생기니까 손녀들이 어린 모습이, 아, 얘가 나중에 턱이 이래서 나한테 수술을 받을 정도로 부정교합이 생기면 어떨까? 그 마음을, 부모님의 그 마음을 아주 진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쵸. 안 닮았으면 왜냐면 하는 요새는 거죠. 특히 아무래도 유전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수술 받은 사람의 애들이 수술을 해요. 그럼 진짜 유전적인 요인이 좀 큰 거겠네요. 지금 김태분님께서는 저렇게 삐뚤어지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금방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 이렇게 하는 건데, 보면은 여기 화면에 가리고 있어서 턱이 이렇게 비뚤어진다고요. 이거 보셨죠? 어머, 네. 그러면서 치아가 어떻게 돼요? 삐뚤어지죠.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 턱이 삐뚤어지면서 치아가 삐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곳은 어디예요? 얼굴이 보이지만 치아가 어렸을 때는 더 많이 보이게 돼요. 웃을 때, 말할 때 보이잖아요. 그래서 치아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긋나면 상당히 좀 안 씹힐 것 같고 씹는 기능이 떨어질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대칭이 생기는데, 그런 게 원인이 궁금하잖아요. 환자 보호자분들이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래서 부모님 책임은 아니에요. 일단 내가 그렇게 말을 해요. 약간 죄책감 드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나 닮아서 그렇구나. 그게 1번. 두 번째는 나 닮진 않았는데 내가 잘 얘를 케어를 못해서 그랬구나. 그렇게 두 가지로 나와요. 그런데 어느 것 같아요? 유전적인 것 같아요? 환경적인 것 같아요? 글쎄요. 환경적인 게 더 클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환경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 해요. 그쵸. 네. 다 누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비수술적 방법으로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환경적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뭐 한쪽으로 오래 씹는다든지, 그렇지. 아니면 한쪽으로 잠을 많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잔다든지. 씹어서 당신 생긴 거니까 이쪽으로 더 씹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턱을 개고 있으니까 이게 비대칭이 됐으니까 이쪽으로 계세요. 그게 비수술적 방법으로 고치려는 사람이. 그래서 비수술적 방법을 고치려는 분들은 성악설에 해당돼요. 성악설. 원래 나쁜데 내가 고쳐줄게. 그러니까 그래도 뭐 종교도 있고 뭐 도덕 있잖아요. 교육학. 그분들은 다 이렇게 내가 고쳐줄 게 아니야. 근데 나만 믿으세요. 그런데 나같이 수술하는 사람은 그건 유전적이야. 그래야지 내가 고치자. 그게 환자분들이 많이 그래. 아, 이거 보니까 뭐 비대칭도 고치는, 아까 처음 사진에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도수 치료 받고 마사지하고 밤중에 뭐 여자분들 이렇게 막 미는 것도 있더라고. 마사지도 있고 이렇게 뭐 롤러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없어져야죠. 응? 일시적인 거죠, 그런 거. 일시적인 건데, 그렇다고 나는 이걸 수술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한 50대까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 저거 내가 수술해야지. 저 고쳐줘야지. 전철 타고 그렇게 보면 왜 이렇게 고칠 사람이 많아? 근데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직업병이지.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내가 옷을 한복을 만드는 사람이 한복 입어야 된다 그러고, 양복 입은 만드는 사람은 양복 입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니까 그냥
그거는 하나의 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어떨 때 수술을 권하세요? 이제 그래서 이게 도수 치료 아니에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그거를 많이 이제 그게 나쁘다는 건 한 전에 제가 50대기 전까지는 아이 그거 뭐 해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요새는. 그래요. 충분히 받아보세요. 그거 하면은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기분은 좋아지고 목도 바로지고 좋아요. 근데 잘 안 되지만 이 세상에서 안 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요? 많잖아요.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쵸. 세상에서 일은 1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잘하는 게 그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농구 선수가 축구 잘해요? 아니죠. 축구 선수가 농구 잘해. 그냥 운동도 그렇게 체격도 좋고 운동신경이 있어도 그냥 한 가지 잘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못해.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다. 이것도 그냥 노력해 볼 만큼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 안 되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지. 안 되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지. 그때 가서 실망하면 어떻게 해요, 교수님? 아니, 뭐 실망이 아니고 뭐 세월이 가면은 얼굴 살도 늘어지고 그래서 비대칭이 얼굴 살이 늘어지면 잘 몰라요. 근데 얼굴 살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내가 양악수술 하려고 그러면 청춘 지나가기 전에 하라고. 청춘 청춘 지나가기 전에. 그럼 한 20, 30대에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30이 넘어가면 아무래도 적응력이 딸려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이제 보신 분들도 있지만 이게 이제 인디안들이 인디안들이 하는 그 편두, 머리를 경사지게 만드는 거예요. 경사지게. 화살표의 경사지게.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가야, 우리나라 지난 시대의 가야. 거기서 이마를 이렇게 편두는 말.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편두. 네. 이건 뭐더라? 그 영화, 황금 제국에 뭐, 거기에 보면은 그 외계인들이 이마가 이렇게. 맞아요. 뭐더라? 그거, 아마 영화는 무슨,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너무. 그런 영화에 보면 이렇게 외계인들이 머리통이 이렇게 멋있게 생겼다고요. 이거 머리가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예, 그리고 고상해 보여요. 고상? 물론 여자들이 이렇게 이마가 이렇게 돼 있으면 고상해서 나이들 너무 고상하면 매력이 없어. 여자들은 이게 이마가 이렇게 서 있어야 돼. 봉긋하게. 여기 필러도 많이 넣잖아요. 그리고 이게 서 있어야 되고 약간 튀어나오면 발랄해. 맞아요. 그리고 좀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얼굴이? 애들이 그렇잖아요, 애들이. 맞아요. 그래서 그게 동안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하튼 이제 부모들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편두 풍습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거를 효과가 있었을까요?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한 3, 4세까지 하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눌러놓는 거지. 나중에 하루에. 애기 생기면 그렇게 하면 해봐야겠다. 이게 돼요, 이게. 애는 너무 힘들겠지. 네.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는 뇌는 별로 그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해서 이게 왜 전족 있었잖아요, 전족. 그 효과 있어요. 그거 발이 크는 게 한 이제 18세까지 정도 되잖아요. 그럼 국민학교 때까지 12세까지 계속 졸려놓으면 그때 못 자라. 맞아요. 근데 발은 짧아지는데 어때요? 발은 높아지지. 이렇게 좁히니까 계속. 높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를 내가 이제 이거를 한 5년 전에 관심 있어서 쭉 찾아봤는데 조금 사실인 글쎄 한 70%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논문을 이렇게 즐겨 쓰는 상태는 아니에요. 왜냐면 나이가 있으니까 내가 이거 40년 했는데 그 나름대로 지식이 축적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논문을 굳이 안 찾아봐도 대충 감이 잡혀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김치를 담그다 보면 그 수년 동안 했잖아. 그럼요. 요새 뭐 레시피다 뭐 그걸 안 봐도 근데 설명식 너무 어려워. 그거 뭐 대충 넣고 이거 뭐 대충 넣고 근데 이렇게 잘 몰라. 설명하잖아요. 그게 비타민 C가 몇 %가 되는지 잘 몰라. 모르죠. 근데 그래서 보면 머리가 이렇게 보이시죠? 네. 머리가 이렇게 비대칭. 돌아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쪽 뒤통수가 저렇게 납작하다고. 어. 그리고 이거는 또 반대인 경우는 반대가 여기가 납작하고. 우리 차 PD님은 이렇게 보면 만일에 납작할까요? 오른쪽이 크다. 네, 오른쪽이 커요. 그러면 이쪽이 납작. 납작해요? 오른쪽이?
한번 다음에 여기 볼륨을 CT를 한번 찍어보든지 그래야 할 거. 만져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비대칭을 고칠 수가 있죠. 근데 그 고치는 시간이 언제예요? 머리가 형성되는 게 한 2살, 3살 때까지 한 70%가 형성이 된다고요. 그럼 그때 어떻게? 만져줘야겠네요. 그래서 그 주사 헬멧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압력을 아까 그 편두처럼 꽉 눌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는 사실은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해보. 근데 그때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자주 이렇게 뒤집어 놓는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애를 얘가 이쪽으로 짱구일 것 같으니까 이렇게 놔야지. 아버지가 이렇게 짱구일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놓여놔야지. 일어나려고 하면 막 거기다가 편두가처럼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이 좌우로 그냥 공평하게 좀 해라. 그런 건데 그것도 유전적으로 한쪽이 이렇게 좀 납작하면 그게 되겠어요? 애가 그 배겨서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그 유전적인 요인 뭐 그런 거랑 다 관련이 있어서 실제로 사실 그래요. 이게 아래턱이 비대칭 되는 방향이 아니라 위턱이 비대칭 방향은 뒤통수가 그쪽이 납작하다. 마치 우리가 단단한 떡이 있잖아요. 그렇게 여기다가 한참 오래 놓고 있어. 그러면 쭉 이렇게 비대칭이 되잖아요. 그러면 눌린 쪽이 길어지지. 길어지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런 뭐 헬멧 쓸 거까지는 없고 네. 한동안 또 머리 집중력 생긴다고 무슨 스퀘어라고 한동안 다 우리 몰라요. 애들도 몰라요? 애를 아직 안 키워봐가지고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애들이 지금 이제 결혼하고 애 낳았는데 그때 중고등학교 때 이거 끼면은 소리가 나더라는데 그거 머리 좋아진다 그래갖고 또 진짜요? 그런 거 이 세상에는 안 돼도 성공하는 상품들이 많다.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아니지 그것도 재미지. 써볼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 그거 아니고 그냥 꼭 필요한 거 말면 그게 삶이 얼마나 빡빡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교수님 손녀따님이시죠? 지금 얘가 이제 2돌이었는데 2살이 됐어요. 그래서 벌써요? 이걸 이제 턱을 교정한다든지, 네. 그 다음에 뭐 상악을 확장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거로 비수적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있는데 효과는 미미하다. 그쵸. 그렇지만 안 하면 엄마는 나 어렸을 때 그것도 안 해줬어. 그 다음에 부모도 내가 저걸 안 해줘서 그랬는가 보다. 우리가 그런 후회를 이제 피할 수 있다. 그렇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그걸 너무 오랫동안, 이게는 한 5년 동안 교정하네요. 그러면 꽤 오래 했네요. 오랫동안. 근데 얼굴 비대칭은 안 고쳐지는 거지. 그래서 계속 교정한다고 해서. 근데 얘가 수술 안 할 친구면 그냥 이게 난 낫다고 생각해. 차라리 교정으로요? 그렇죠. 근데 고쳐지지는 않지만 이라도 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50대까지는 그게 X야 이랬는데 무조건 수술이야. 이 세상에는 안 되는 일을 무지무지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근데 전에도 말했지만 아침에 먹는 약을 보면 효과 있는 약보다는 효과 없는 약이 훨씬 더 많아. 진짜요? 아니 그게 증명되지 않은 게. 증명되지 않은 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마음으로 먹어야 약간 그렇죠. 좋아지나 보다. 그런 거에서 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입뿌리가 이렇게 짧아진다니까. 너무 잡아당기니까. 그러니까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문이 안 열려. 그냥 문고리를 그냥 잡아 빼는 거예요. 그럼 문고리만 가지지. 그게 치아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안 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발치 교정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왜요? 저도 발치 교정했는데. 발치 교정 하는데 이제 비대칭의 경우는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어. 화면 좀 이거 좀 해주면 이것도 다 그림이에요. 이거 지금 이게 사실은 이거 그림인데 일부러 눈을 오해할까봐 일부러 이렇게 이제 또 그러니까 겹으로 이제 오해를 막으려고 한 건데 여기서 보면 이가 이렇게 개교합에서 비대칭이잖아요. 네. 이거를 교정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도 많이 예뻐졌는데요? 얼굴은 하나도 안 변했어. 그쵸, 이만 변하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를 수술까지 한 거야. 어머.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준비한 거는 뭐냐면
이런 상태에서 요거는 이만 고친 거예요. 네. 얼굴은 똑같고 이만 예뻐진 거야. 그리고 이거는 얼굴을 고쳐서 이는 별로예요. 이쪽보다는 떨어져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냐는 거는 그 어떤 그 사람의 그것도 유전적인 성향. 성향은 다 유전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다빈치가 그러더라고요. 뭐냐? 네. 보려고 하는 사람. 보려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들으려고 하는 사람? 아니, 보려고 하는 사람. 네. 보여주면 보는 사람. 네. 그다음에 보여줘도 안 보는 사람.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전 두 번째 이렇게 같아요. 계교합이 있고 그다음에 부정교합이 있으면 그냥 첫 번째는 그냥 안 고치려는 사람. 네. 그다음에 비수술적 방법으로 고치려는 사람. 아까 좀 더 교정으로? 완벽하게 수술로 가는 사람.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근데 틀리고 맞고가 없다. 그건 취향이다. 그럼요. 본인의 왜냐면 선택인 거죠. 이렇게 교정만 받아가 금요일 지난주 이번 주군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된 분이 왔어요. 근데 그 재밌는 게 그 아버지가 딱 그거야. 요거야, 요거. 근데 교정을 해서 이를 고쳤어. 네. 근데 얼굴은 그대로잖아요, 그대로겠죠. 비대칭.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잘생겼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비뚤어졌는데 잘생긴 사람 굉장히 많아요. 아까 톰 크루즈. 그보다 더 비대칭돼도.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안타까워서 고치려고 하는 건데 그분은 그냥 안 고치는 사람이 있지. 물론 이제 나이가 한 50은 됐을 테니까 그냥 그때는 별로 없었으니까. 그리고 딸을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취향이다. 취향이다. 취향이라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존중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틀리다 맞다가 아니라 다르다. 그냥 다르다. 그런데 수술하는 사람은 적어요, 오히려. 왜냐면 수술이 조금 무서우니까. 큰 수술이라 생각해서 그래서 부담스러워하실 것 환자분들이 같아요. 나한테 물어봐요. 그 교수님 에고트면 시키겠습니까? 그거 물어본다니까.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그래서 나는 에고트면은 내가 시킬 것 같지만 나 같으면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그래. 무서워. 내가 맨날 수술하면서도 진짜 환자들 용기가 대단하다. 응? 어떤 게 무서우세요? 아니 얼마나 아프고 막 무섭잖아요. 잘못될까 봐 무섭고. 그래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나이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사실 젊었을 때 좀 미진하게 해준 사람들 정말 어떤 경우는 싹 불러서 좀 다시 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게 수술이라는 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듯이 막 공부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시험 공부해서 다 해도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뭐 시청자들 중에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뭐 수학 공부한 거 뭐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술이라는 게 쭉 해서 습득되고 또 버려지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술할 때는 이런 어떤 하고 말고는 본인들이 제일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할 때는 이런 비대칭을 어디가 비대칭인지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가? 그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요. 금방 알겠어요? 검사가 필요하죠. 검사해도 금방 아나? 그래서 요새 뭐 3D 양악 수술이라 그러는데 3D 양악 수술은 그냥 인문학적 표현이에요. 그냥 실제적으로는 3D는 없어. 왜냐면 3D 내가 매번 말하잖아요. 저 이렇게 보면 옆 얼굴 봤죠? 네. 기억나요? 아니요. 몰라. 혼란스럽다. 그래서 잘 이제 판단해서 하는데 이렇게 이 눈을 제일 중요시하게 이제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내가 이거 그림을 보고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여성 최초의 영국 사회학자였던 분인데 이름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분의 이제 그림에 그려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액자를 우리가 걸 때 똑바로 걸고 싶잖아요. 삐뚤어 있으면 뭔가 피사의 사탑처럼 불안정하고 뭔가 그리고 떨어질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얼굴에서 비대칭을 수술할 때는 이 동서남북이 다 비대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도 조금 삐뚤어져 있고 뺨도 삐뚤어져 있고 중심도 삐뚤어져 있고 그러니까 어디를 맞춰서 수술해야 될 것 같아요? 눈인데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 하다 보면 그렇구나. 그래서 난 양악 수술할 때 재수술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대칭은 얼굴에서 비대칭은 우리가 세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축이 비대칭, 네. 그 다음에 좌우가 볼륨이 비대칭, 그 다음에 이런 형태가 비대칭,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윤곽이. 그래서 보면 이게 양악수술하는 거잖아요. 지금 수술하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는 별로 안 풀었어요. 이게 좀 이거를 가려서. 네. 그런데 왜냐면 여기에 이렇게 톱이 나오잖아요. 톱이. 그래서 환자들이 무서워할 것 같아갖고 만들어 놓고선 한 5년 전, 한 7년 전에 만들었나? 근데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왜요? 너무 무섭잖아요. 톱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근데 이거 보면은 수술 안 안 하고 해요, 싶을 오히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수술 잘하려고 내가 하는 건데 이걸 보여주는데 오히려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저렇게 다 자르는 사실 이렇게 거예요? 수술하는데 조금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얼굴뼈를 보고 수술하냐고. 보지 않고 수술하지. 입안으로만 수술하지. 아, 그러네요. 그리고 이 얼굴을 안 보고 수술해요. 그러니까 느낌 갖고 수술하는 거라고. 이게 이 수술의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맹점이 있어요. 내가 이 턱관절 같은 거 수술 이제 할 때 보면, 정형외과에 같은데 보면, 정형외과는 이 관절 수술할 때 이 닭 먹을 때 이게 물렁뼈 먹으려면 콕 이렇게 하고선 완전히 보고선 먹잖아요. 맞아요. 정형외과 수술은 이렇게 확 뒤집더라고. 아. 그러니까 정형외과 보면은 이렇게 뼈가 기니까, 물론 어깨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홀라당 벗겨서 수술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큰일 나지. 입안으로 이렇게 입안으로 수술하시는 하니까 거예요? 그냥 이만 보면서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갖고 얼굴 전체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또 대칭도 맞춰야 네, 되는 그래서 거고. 이게 수술이 좀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지나갔나? 이렇게 이제 비대칭. 아까 그 사람이에요. 이거 이만큼 삐뚤어진 사람이거든요. 진짜 이분은 진짜 10m에서 보면은 삐뚤는 게 그렇죠. 보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수술하게 되면 뼈를, 얼굴 속에 있는 뼈를 이렇게 분해를 하는 거예요. 분해. 우리가 옷을 고칠 때, 나 이거 팔 줄여줘야 하면 이거 똑 잘라버리는 게 팔 줄여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그러면 폼이 안 나지.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부터 줄여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게 품이 조그매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근육 있는 사람들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따서 넓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분해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너무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고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련되셨어요. 특별히 어려운 안면 비대칭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5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끝낼 건데, 비대칭에서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이 이해해 주셔야지 좀 할 수가 있어요. 막 이해 못하고 완벽하게 데칼코마니처럼 해줘요. 그러면은 그냥 못해요. 무서워서. 왜냐면 그렇게 정말 그렇게 대칭으로 할 수가 수술할 없잖아요. 때도 이거 얼굴뼈를 못 보고 한다니까. 예측은 하지만. 그래서 한쪽 관절이 무턱성으로 관절이 굉장히 염증이 있거나 흡수되어 있는 사람은 수술하면은 재발이 잘 돼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얼굴뼈의 좌우 크기가 너무 다른 경우. 그걸 줄여야 되는데 그 줄이려고 하니까 거기에 신경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럴 수도 없죠. 그래서 그 신경을 잘라서 할 수도 없고, 물론 약간 신경을 이렇게 들쳐내서 해요. 이 환자는 들쳐내서 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지. 신경 다치면 환자가 여기 흘려도 감각을 못 느끼고. 그럴 텐데, 그렇게 이제 걱정되고. 그러면 덜 하면, 덜 고치면, 이거 왜 덜 고쳤냐고.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은 신경을 노출시키고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관절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 이렇게 한쪽으로. 근데 이거는 저희가 만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쑥 들어가 있죠. 이런 분들은 수술해도 이거는 원상복귀를 할 수 없어요. 남는 건 자를 수 있지만 모자른 건 크게 하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뼈 이식하고, 근데 그 뼈를 이식한다는 게 임플란트 할 때 뼈 이식하는 건 가루뼈거든요. 근데 여기다 가루뼈 집어넣어도 다 흡수돼 버려서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잘 안 되더라. 그걸 이제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뭐가 힘드냐면, 교정 치료로 치아 교합이 잘 맞춰진 상태. 이것도 사진이에요. 혹시 이제 제가 이제 전속으로 이제 그림 그리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림을 너무 잘 그려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가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덧니가 있으면 이걸 고치고 싶잖아요. 네. 고치고 싶으니까 근데 이렇게 어렸을 때 14세 때는 이걸 수술을 해야지 되는데 수술은 못 한다는 거 아시죠? 왜냐면 나이가 너무 어려서. 어려서. 그러면 클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면 애가 그쵸. 그때까지 받을 상처가 좀 근데 있죠. 비대칭은 잘 몰라요. 젖살 때문에. 음. 이 치아가 이렇게 뭐 울퉁불퉁한 거에 대해서 뭐 드라큘라다 별명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걸 교정. 발치를 해야 돼요. 발치. 그걸 발치해서 교정을 해야 된다. 근데 아까 안면 비대칭은 발치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정을 그런 걸 하셨어요.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발치 요구했죠. 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당겨갖고선 여기다 이제 그쪽으로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넣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얼굴은 비대칭이지만 이는 잘 맞아. 그러면은 이는 맞았네. 그렇게 해서 만족해서 그냥 수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보다도 얼굴 반듯한 게 내가 좋아.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엄마 다시 해줘. 그러면은 전에 발치했던 거 원상복귀. 원상복귀해서 해야 되는 거. 원상복귀. 안 그러면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발치를 할 때는 좀 신중하게 얘가 수술을 정말 앞으로 안 할 거냐 그런 거를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 그래서 얼굴을 바르게 그러니까 이도 바르게 얼굴도 바르게 하려 그러면 안면 비대칭에서 어렸을 때 교정을 해보는 건 오케이. 왜 그냥 왜 오케이일 거예요? 그 이 먼저 해보고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아니 해도 잘 안 되니까 어차피. 네. 그렇지만 했다는 거로 우리가 만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조금은이라도 맞춰주면 어떻게 뭐 반의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나중에 얘가 꼭 수술할 것 같이 조금 성향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발치하는 거를 멈추고 조금 시간을 끌어봐야 되겠다. 보통 중학교 때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때 한참 이제 외모에 신경 쓰는 나이고 그러니까 하니까요. 너 공부해 그 시간에. 그래갖고선 고등학교 3학년 지난 다음에 아니면 대학을 안 갈 거면 그때를 지난 다음에 취업을 하고 아니면 대학교생을 가서 자기 자아에 대해서 조금 안 다음에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제 그때 발치하고 또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비대칭을 갖고 있다. 그리고 안면 비대칭을 전부 치료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수술이 무서우면 비수술적 방법으로 시도는 할 수 있다. 왜? 네. 안 하면 안 했어 후회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일에 수술하려면 그냥 요것 조금 저것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것이 이제 전문가의 말을 따라서 하는. 왜냐면 어떤 분들은 요것만 좀 하면 안 될까요? 저것만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똑같이 후회해요. 그러니까 할 때는 전문가의 말을 따라서 확실하게 하고 이제 그냥 요거 좀 찝쩍 저거 찝쩍 하면은 그러니까 턱이 비뚤어진 거 해결하기 위해서 코를 좀 높여본다든지 뭘 했는데 그게 만족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려면 확실한 설명을 듣고 결정하시라. 결정을 해서 그쯤은 결정이 또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발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면 나중에 그걸 리커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아버지 비대칭, 엄마 비대칭, 그 딸이 왔었을 때 그 발치를 그 원상복귀 시키는데 한 1년 걸리거든요. 그것도 시간이 또 오래 걸리네요. 그렇죠. 그게 좀 힘든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안면 비대칭은 이 양악 수술에서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 질문이 있는데 선생님 저희 그러면 지금 저희가 조금 시간이 빠듯해가지고 세 질문만 간단하게 빨리빨리 받아볼까요? 기기님께서 비대칭은 그럼 치아 엑스레이만 찍어도 알 수 있는지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엑스레이만 찍어도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3D CT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네.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야? 눈으로 보면 되죠. 그렇죠. 눈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부분이 근데 이제 저 같은 전문가는
이게 고칠만한지 고치지 않을 정도인지, 왜냐하면 고쳐도 완벽한 데칼코마니 같은 비대칭은 안 되거든요. 그 기준을 저 같은 사람은 그걸 2mm라고 생각해. 2mm. 2mm요? 2mm 오차 갖고서는 하는 그 노력하는 거예요. 2mm 오차.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완벽하게 할 수 없으니까 웬만큼 비대칭은 수술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오태식님, 저희 그 고양이 유튜브 오태식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분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30 이상 가면은 비수술로 해결할 수 없는지요? 30 이상, 30이라는 게 나이 말하는 나이요. 거죠? 네. 비수술은 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뼈가 말랑할 때는 조금 해결되다 말아요. 네. 그리고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수술은 그 기대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 응? 그럼 30에 교정을 한다. 그거는 본인이 설명 듣고 얘기 들으면 그 30이 되면 대충 성숙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제 물정을 알거든요. 맞아요. 판단. 어렸을 때는 사과 있으면 사과가 상한 상하지 그냥 좋은 상하지 구별을 하지 못하지만 성숙하면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아니까. 이것도 비수술적으로 해결할 수 없나요? 말씀하셨지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직접적으로 들어보면 이게 가능하구나, 안 가능하구나,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마지막 질문 받을게요. UDT 이근대인님께서는 얼굴뼈 크기도 다르고 추울 때마다 한쪽이 너무 아프시대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가야 할지,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할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얼굴뼈 추울 때 한쪽,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예요. 얼굴뼈의 크기가 다른 게 문제냐, 추울 때 한쪽이 아픈 게 문제냐인데, 얼굴뼈 수술해갖고 추울 때보다 한쪽이 아픈 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저렇게 두 가지가, 그러니까 내가 얼굴뼈가 한쪽이 커서 턱이 이렇게 비대칭이 돼서 내가 이거 불편해, 네. 아파, 그런다고요. 그래서 아픈 거는 해결 안 돼요. 그럼 내가 물어보죠. 아파서 진통제 얼마 정도 들었어요? 진통제는 안 먹어요. 그러면 안 아픈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증상이란 생긴 거랑을 복합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병원 무슨 과? 그거는 이제 뭐 구강내과라고 이렇게 이런 거 관절 치료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 가서 해보시고 거기도 비슷한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마사지 같은 거에 아픈 거는 마사지로 풀든지 약을 먹든지 근육이완제를 먹든지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거지, 그걸 얼굴뼈를 수술한다고 근육이 낫나요? 그건 아니에요. 좋아지진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더 드리고 싶지만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아예 선생님 그냥 질의응답 시간으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김지승 교수님과 함께 안면 비대칭의 비수술적 치료랑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약간 휴가 가신 정진희 PD님이 그리고 오늘 방송에 들어와 주셔가지고 응원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휴가하신데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희는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